요즘 들어 괜히 기운이 없으신 날이 많으세요? 밥상 앞에 앉아도 입맛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땀이 줄줄 흘러서 옷이 축축해지는 그런 날 말이에요. 그게 다 나이 탓이라고만 여기셨나요? 오늘 이야기 속 마을 어른들도 그랬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지요. 그런데 장현이 오래된 처방 기록을 넘기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기록 맨 끝에 찍힌 붉은 낙관 하나. 이름 석자, 허문도. 30년간 왕의 맥을 짚어온 수석 의관의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기록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장현은 그 비밀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곁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인수령가 13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논의 벼는 진작 거두어졌고 산자락엔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마을 어귀 느릅나무 아래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최노인 어르신이 밥을 도통 못 드신다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도 줄줄 흘리신다 하던데요. 그 집만이 아니에요. 박서방네 어른도 김훈장댁 어른도 비슷하시다 하더라고요. 장현은 약초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 우물가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밥맛 없음, 숨이 참, 땀이 잦음, 손발이 차가움. 수락관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증세가 겹치면 몸 안에 기운이 뿌리째 빠진 것이라는 것. 기어. 틀림없다. 장현은 안악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락관 나인으로 궁에 있던 시절 이런 증세를 지닌 상궁 어른들께 직접 음식을 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승이신 민상궁 마마께서 이르셨지요. 장현아,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약보다 먼저 필요한 건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란다. 광주리 안에 든 황기 뿌리를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최노인 어르신 댁에 들러야겠다고 장현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같은 날 이른 아침 한양 내의원 뜰 안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말총갓을 깊이 눌러쓰고 먹빛 비단 직령포를 걸친 노인 한 분이 느릿느릿 뜰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의 의관들이 일제히 허리를 꺾었습니다. 수석 의관 허문도 어르신 납시오. 허문도. 그 이름은 내의원에서 하나의 법도였습니다. 30년 동안 왕의 맥을 짚어온 인물. 약재 창고의 열쇠도 처방 기록의 최종 낙관도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태주는 처마 기둥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반가움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로. 허문도는 말없이 뜰을 가로질러 걸으며 좌우를 훑었습니다. 그 눈길이 약방 석가래며 장독대 위를 지나칠 때 허문도는 낮게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뒀더니 분위기가 달라졌군. 그 짧은 한마디가 태준의 등줄기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윽고 편전. 허문도는 무릎을 꿇고 왕의 손목을 양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폐하, 맥이 부사파옵니다. 기가 허하여 위로 떠오르는 형상이오이다. 보기지법으로 다스리시되 황기와 인삼을 주약으로 삼으시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허문도의 진단은 자신이 며칠 전 올렸던 처방과 큰 줄기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 안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허문도는 일어서며 태준 쪽을 곁눈으로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처방엔 백출이 과하게 들어갔더군. 왕의 비위가 약하실 때는
그 양을 반드시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법인데 경험이 부족하면 그런 실수가 나오는 법이지. 태준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꼭 쥔 손끝이 하얗게 변했지요. 편전을 나온 허문도는 뜰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약방 담장 밖에 낯선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약초 광주리를 들고 태준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연두빛 저고리에 단정하게 쪽진 머리. 그런데 허문도의 눈이 가늘어진 것은 그 복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허문도를 보는 순간 여인은 즉각 허리를 낮추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일반 마을 안악들이 잘 모르는 자세였지요. 우설은 앞에서 몸을 낮추는 그 각도와 손의 위치가 궁중에서 익힌 것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네 집 사람인가? 의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마을 약초상의 딸이옵니다. 식치에 밝아 태준 의관이 자문을 구하고 있사옵니다. 허문도는 그 말을 듣고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약초상의 딸치고는 저 자세가 익숙하다. 허문도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장현은 고개를 더 낮추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요. 아시면 안 된다. 내가 수락관 나인이었다는 걸 절대로 아시면 안 된다. 허문도는 내의원에서만 30년이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기록을, 모든 얼굴을 알 수 있는 자리였지요. 만약 이분이 자신의 낙인 기록을 들추어 본다면 태준이 연루될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약초상의 딸이 약초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허문도의 목소리가 장현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약방일에 아녀자가 끼어드는 것은 태준 의관의 방침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나선 것이냐. 장현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낮고 단정하게. 소인은 단지 약재를 전하러 왔사옵니다. 수락관에서 배운 말씨였습니다. 자신을 낮추되 흔들리지 않는 말씨. 민상궁 마마께서 늘 이르셨지요. 장현아, 윗사람 앞에서 말을 줄여라. 하지만 눈빛은 절대 거두지 마라. 장현의 눈은 땅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허문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치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을 달래는 것이지. 의술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야. 그 말이 장현의 가슴 어딘가를 세게 건드렸습니다. 달랜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달랜다. 수락관에서 장현은 보았습니다. 중전 마마의 기력이 약재로도 낫지 않을 때 민상궁 마마가 직접 달인 경신차 한 그릇이 마마의 얼굴빛을 돌려놓는 것을, 그것이 달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치료였을까요? 장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문도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른, 그 말씀은 틀리셨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장현의 발걸음은 서둘러졌습니다. 허문도의 그 눈빛이 아직도 등 뒤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눈이 자신의 낙인 기록을 들추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마을 어른들 곁에 있는 것이었지요. 최 노인네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저 장현이에요. 들어가도 되겠어요? 방 안에서 힘없는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불을 어깨까지 여미고 누운 최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빛처럼 창백했습니다. 장현은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손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을 짚으니 실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지요. 수락관에서도 이런 손을 잡아본 적이 있었지.
상궁 마마 중에 계절마다 이렇게 기운이 빠지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르신, 요즘 밥맛은 어떠세요? 도통 없어. 억지로 몇 술 떠봐도 체하는 것 같고, 조금만 걸으면 땀이 흘러. 나이 탓이려니 하지 뭐. 나이 탓만은 아니에요, 어르신. 몸 안에 기운이 많이 빠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장현은 광주리를 풀었습니다. 누르스름한 황기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 뿌리를 처음 배운 것도 수락관이었습니다. 민상궁 마마께서 직접 손질해 보여주시며 이르셨지요. 장현아, 이 황기 한 줌이 비워진 기운의 그릇을 채워준단다. 장현은 솥에 물을 올리고 황기를 손질해 넣었습니다. 수락안에서 익힌 손놀림이었습니다. 황기는 오래 달일수록 그 기운이 온전히 우러납니다. 급하게 달이면 껍데기만 남지요. 민상궁 마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윽고 방 안가득 달큼하고 은은한 풀향이 퍼졌습니다. 향이 참 좋구먼. 이게 뭔가 황기라고 해요, 어르신. 궁중에서도 귀하게 쓰던 약재인데요. 그 말이 나오자 장현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궁중이라는 말이 무심코 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고 향을 들이쉬셨지요. 옛 의서의 보기지성약이라 하였어요. 기운을 채워주는 으뜸 약재라는 뜻이지요. 피로하시고 땀이 잦으시며 입맛 없으신 어르신께 꼭 맞아요. 장현이 사발에 황기차를 따라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수락관에서 상궁 어른들께 다과를 올리던 그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사발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자 창백하던 얼굴에 슬멋이 홍조가 돌았지요. 아이고,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이거 참 신기하구먼. 하루 두 번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사발씩 드세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네, 장현아. 살 것 같아. 달랜다고 하셨습니까, 어른? 지금 이 어르신 얼굴을 보세요. 이게 달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하는 것입니까? 장현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황기차 기어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황기 1015g을 물 500ml에 20분 달여 복용하세요. 하루 두 번 식후 복용을 권장드립니다. 당뇨실혈 체질은 전문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장현은 등잔 앞에 앉아 태준이 며칠 전 건네준 묵은 처방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현 씨, 이 마을 어른들에게 기어 증세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오래된 처방 기록을 한번 살펴봐 줄 수 있겠소? 자네 눈으로 보면 내가 못 보는 것이 보일 것도 같아서. 태준 의관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못 보는 것, 맞았습니다. 의관의 눈이 아니라 수락관에서 수년을 보내며 음식과 약재를 함께 다룬 사람의 눈이 필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장현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계묘년 봄, 갑진년 여름, 을사년 가을. 처음에는 꼼꼼하게 적혀 있던 약재 목록이 어느 해부터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기, 인삼, 백출. 수락관에서도 귀히 쓰던 보기 약재들이 처방에서 하나씩 빠지거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 수락관에서 약재 목록을 속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기록은 이렇게 바뀐다. 한 번에 크게 바꾸면 들키니까 조금씩 조금씩. 장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의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락관에서 정상선이 중전 마마의 미음 기록을 슬쩍 바꾸던 날의 그 냄새와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바로 그 해의 장부였습니다. 장현은 등잔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해의 장부 맨 마지막 장.
단정한 붓글씨로 기록된 낙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문도. 장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낮들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식치는 달랜다고 했던 그 목소리, 수락관 나인의 자세를 꿰뚫어 보던 그 눈빛, 그리고 지금 이 낙관, 약재가 처방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그 해의 기록 위에 찍힌 이름. 장현은 알았습니다. 단순히 수석의관이라서 기록에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락관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낙관이 찍히는 자리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통제한다는 뜻이라는 것. 정상선이 중전 마마의 기록을 통제하던 것처럼, 허문도가 이 마을 약재 기록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처럼 장현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낙인을 받던 날도 지켜낸 그 눈이었습니다. 태준 의관님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허문도 어른은 내 얼굴을 한 번 더 봤다. 혹시라도 기록을 뒤지신다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장현은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승달이 가늘게 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듯. 수락관 시절 민상궁 마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현아, 진실은 혼자 들고 있으면 너무 무겁단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들어야 한다. 태준 이관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시간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가장 큰 인술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해요. 이 차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도 꼭 있습니다.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세요. 댓글에 환기라고 적어주시면 더 많은 식치의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